안녕하세요. 벌써 6번째 어르신들을 만나뵙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따로 소개 안 드렸는데 4번씩이나 계속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따로 안 드렸는데요.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니까 제 소개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춘천 역사문화연구회라는 단체에서 사무국장을 맡고 있고요. 주로 이제 춘천 지역사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오동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 춘천 신사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춘천 이궁이 없어지는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지난 시간에 봤던 설계도와 이 조감도를 좀 더 크게 확대한 거예요. 이걸 보시면 얼마나 큰 규모로 이들이 신사를 만들려고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초기에 이제 1919년 당시에 완공됐던 신사는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었었는데 1936년에 신사사원 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전국에 이제 신사를 많이 만들게 되거든요. 이르면서 이제 이 춘천 신사를 강원 신사로 승격을 시켜요. 그러니까 강원도 대표 신사가 춘천 신사가 되는 거죠. 이러면서 대대적으로 이제 신사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그 춘천 신사의 건립비용, 그러니까 강원 신사의 건립비용이 그 당시 돈으로 39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39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 것이냐. 아마 대략 거의 50억에서 50억 이상 아마 이렇게 되는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화폐 기준하고 지금의 화폐 기준을 대략 해보면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1938년에 완공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941년에 강원신사가 국패소사로 지위가 격상돼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국패소사가 된다는 얘기는 조선 총독부가 직영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돈도 대주고, 자기네 운영도 하고. 그래서 이 당시에 아마 어르신들 중에 춘천고등학교나 농고를 다니신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다니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에 이 춘고나 농고에서는, 조회할 때 신사 쪽을 바라보고 궁성요배라는 걸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금과는 우리가 국기에 대한 경례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신사 쪽에 쳐다보면서 일본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신사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그 정체성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일본의 정책이 있었던 거죠. 요 사진은 확대된 강원신사의 사진입니다. 자, 이러면서 또 일본인들은 신사를 더 만들려고 해요. 어디다 만들려고 하냐면 우두산입니다. 우두산에다가 신사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1934년에 그 우두산 신사 발기인회라는 걸 구성하는데, 이제 이때 회장이 일본인이거든요. 야마나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시찰단을 보내요. 시찰단을 우두산에 가서 이제 돌아보면서 여기다 신사를 만들자 이렇게 돌아보는데 그 사진이 남아있어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춘천 풍톡이라는 책자에 실려있는 사진인데, 이게 이제 우두산 가서 이렇게 터를 돌아보고 여기다 신사를 만들자. 앞에 세 분의 어르신들은 선산김 씨 이분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의 땅이 선산김 씨 땅이기 때문에. 결국은 못 만들어요. 그래서 그 선산김 씨 이쪽에서는 문중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못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도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당시부터 일본이 전쟁이 이제 계속 이 중국하고 전쟁하고 그다음에 이제 태평양 전쟁으로 확대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 두 개를 같이 벌리기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아마도 강원신사에 집중을 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이 신사, 강원도청짜리 현재 이궁이 남아있던 요게 이제 건물들이 이렇게 바뀌게 되죠. 좌측의 사진하고 우측의 사진이 좀 다른데, 우측의 사진을 보시면 이봉문이 없어졌어요. 이봉문이 없어지고, 조양루가 없어진 거죠. 조양루가 이때 이제 우두산으로 갔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뒤에 보면 건물이 새로 생겼죠. 강원도청 건물이. 결국은 지금 강원도청 본관 자리인데요. 저렇게 생기면서 이궁은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남아있었던 게 고종이 묵으려고 했던 문소각이라는 건물인데요. 문소각 건물이 1940년 2월 23일 날 화재가 나요. 이건 이제 그 당시 동아일보 기사에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화재 원인은 전기 누전으로 추정되는데 화인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근데 나중에 이 누가 불을 질렀는지 방화라는 게 이제 나중에 밝혀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서면에 사는 누군가가 방화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는데, 이 방화범을 처벌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일본이 이 문소각 같이 중요한 건물에 방화를 한 사람을 왜 처벌을 안 하겠습니까? 의도된 방화가 아니냐는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1938년부터 일본인들이 강원도청을 확대해서 지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 기사도 많이 나오고 뭐 이 지역에서 지역의 운동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이 운동의 주체는 다 친일파들이고 그 일본인들이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게 이제 1938년 4월 7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그런 게 나오거든요. 자, 결국은 문소각에 불이 나면서 그 당시에 친일파나 부역자들이 원하던 강원도민의 영혼이 해결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방화범이 분명히 불을 질렀다고 했는데 이 방화범을 처벌하지 않는 거죠. 결국은 1940년도에 강원도청 화재가 나면서 춘천 이궁의 마지막 건물이었던 조양로와 문소각이 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춘천 이궁과 관련된 건물이 아직도 남아있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어르신들 좀 혹시 도청 가시면 좀 허투루 보시지 마시고 한 번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바로 조양로와 이복문이 임금의 출입문 역할을 하던 문인데 이 두 개의 문이 살아남았어요. 조양로는 우두산에 옮겨져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았고, 이복문은 문소각과 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았던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춘천 이궁과 관련된 건물은 춘천에 아직까지 그래도 남아있다. 일본이 그렇게 없애려고 했었지만 아직도 우리가 지켜낸 건물이 그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춘천 이궁을 없애려고 했던 춘천 신사가, 강원 신사가 지금도 건재하다는 겁니다. 이거 제가 7번째 강의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진도가 조금 더 나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건재한 춘천 신사라는 제목인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좌측편에 보이는 사진과 우측편에 보이는 사진은 같은 자리입니다. 뒤에 산을 봐도 그렇고요. 계단을 봐도 그렇고 같은 자리죠. 다만 달라진 거는 사진의 흑백과 칼라라는 측면하고 나무의 크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뭐냐면 좌측편에 그 군인 3명이 이렇게 경찰인지 군인인지 뭐 이런 3명이 걸어내오는 사진, 내려오는 사진이 있죠. 이 사진은 미군이 춘천에 들어온 이후인 1948년도에 찍은 거예요. 지금의 세종호텔 정문입니다. 우측편에 있는 사진은 현재의 세종호텔 정문이죠. 큰 나무 보이시는 거는 예전에 저렇게 작았던 나무가 저렇게 큰 거죠. 양쪽으로 이렇게 나무를 심어서 이제 했던 건데, 나무가 크니까 이제, 일부는 자르고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아직도, 근데 이 사진에 있는 건물이 춘천 신사의 정문이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춘천 신사의 정문이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없애지 못한 거죠. 저 위에 보면요. 그 좌측편 사진 건물 밑에, 처마 밑에 보면 그 하얗게 보이는 그 부분인데 저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춘천 부립 도서관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미국 그
공모원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왜 신사가 살아남았냐면 해방 이후에 전국의 모든 신사가 철거가 되거나 불이 타거나 막 이러는데 춘천의 신사는 전혀 불타지도 않고요. 부서지지도 않아요.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는데 춘천 신사가 언제까지 운영됐냐면 11월 21일까지 운영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신사가 철폐가 되려면 신사 안에 있던 위패를 불을 태워야 돼요. 일본인들은 이 절차를 어떻게 승신식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이 모시던 신을 위패잖아요, 이게. 이걸 불을 태우면 그 연기를 타고 모국으로 간다. 이런 뜻이에요. 전국에서 규모가 굉장히 큰 쪽에 속했던 춘천신사가 11월 21일 날 승신식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날 위패를 불태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날까지는 춘천신사가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건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그동안 무슨 작업을 하냐면 춘천의 부역자들과 일부의 좋은 뜻으로 했던 사람도 있어요. 어린이들의 교육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 광복이 됐으니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좋은 뜻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좋은 뜻이라는 건 장소성과 어떤 이 정신이 다 맞아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도서관을 유치하자는 운동을 벌입니다. 결국은 친일파들이 생각하는 것과 딱 맞아떨어진 거죠. 그래서 부립도서관이라는 게 생겼던 거죠. 그 자리를 미군들이 들어오면서, 여기 건물이 쓸만한 건물이 그래도 남아있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이거 쓸게 하면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부립도서관 들어가 있지, 미군 공무원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뭐 철거할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측에 보이는 사진의 모습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 건물은 저희가 이 답사를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세종호텔 바로 뒤쪽에 가면 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불상이 하나 서 있는 자리가 춘천신사의 본전터예요. 이 위에 있는 그 기둥하고 지붕만 없앴을 뿐이지 밑에 기단이라는 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생뚱맞은 불상이 들어가 있어요. 이 불상이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1960년이나 61년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당시까지도 춘천에 일본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춘천 신사 자리에 이게 다 철거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춘천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다 뭘 모셔야 된다 그래서 불상을 모셨다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죠. 이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설계도하고 현재 세종호텔이 앉아있는 이 위치나 이런 걸 보세요. 똑같습니다. 신사와. 좀 더 확대됐을 뿐이지. 자, 우측에 있는 사진 뒤쪽에 보면 본전 자리가 그대로 보이죠. 이 좌측에 있는 설계도에서 보면 맨 뒤에 쭉 삐져나간 자리, 이 자리거든요. 지금 그 당시 쌓았던 축대라든가 본전 자리의 어떤 기초, 이런 것들 다 그대로 남아있고요. 더 충격적인 거는 좌측 사진에 이 맨 좌측에 좀 동떨어서 약간 직사각형이 난 건물이 있죠. 이 사진이 지금 세종호텔에 있는 예식장이에요. 이거는 신사 건물을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면서 리모델링만 한 거예요. 아마 이 사진을 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춘천 신사는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의 신사 사례는 어떠냐 한번 살펴보죠. 전주에도 춘천 신사와 규모가 비슷한 이 신사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40만 엔 정도를 들였다고 하거든요. 이 춘천 신사는 39만 엔 이렇게 들었으니까 꽤 많은, 엄청 많은 돈이 들어간 거죠. 이게 준공하고 나서 15개월째가 될 때 광복이 됐어요. 근데 바로 철거됐어요. 부산의 용두산 신사, 이건 아주 오래된 신사거든요. 이건 1945년 11월 달에 그 당시 부산에 있던 민영석 목사라는 분에 의해서 방화되어서
신사를 해갖고 이게 싹 불탔죠. 그 다음에 평양신사는 광복이 되는 날 바로 불이 타게 되는데, 이 불이 타게 되는 내용을 쓰신 분이 춘천분이 그 기록을 남기셨어요. 바로 한수산 소설가의 글에 나옵니다. 이게 8월 15일 날 평양신사를 불태우는 게 누가 불을 태우고 이런 것들이. 자, 이게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이 되고 나서부터 바로 다음 날부터 8월 24일까지 불과 일주일 남짓한 시간 동안에 전국에서 136개의 신사가 파괴되거나 방화가 돼요. 이 기록은 일본인들이 남긴 기록인데 조선 종전의 기록이라는 책자에 남아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광복이 된 이후에 일본인들이 승신식을 통해서 1141개의 신사를 스스로 불을 태우죠. 경향신문에 현재 뜨는 우리들의 시대라는 이 글인데, 이게 이제 한선 소설가가 연재했던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146회 동안, 146회 동안 연재했던 건데, 이 당시에 그러면 일본인들이 1141개의 신사를 승신식을 하고 나서 소각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사가 철거된 대부분의 자리는 공원으로 조성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남산공원, 부산의 용도산공원, 대구의 달성공원, 전주의 다가공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신사가 있던 자리에 공원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우리 춘천은 어떠냐? 아무것도 못했죠. 민간인 호텔이 들어서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죠. 지나간 과거를 자꾸 되짚어서 이야기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지난 과거에 잘못됐던 것들을 반성하거나 이거를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누가 진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겠느냐. 국가나 지방정부나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다른 지역은 다 그렇게 철거가 되고 공원이 만들고 했는데 춘천은 못했을까? 결국은 그 당시에 춘천 지도층들의 문제겠죠. 우리가 잘못했던 거 아니고 그 당시에 살았던 어르신들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지도층들이 잘못한 거죠. 그 당시 지도층이 그럼 누구냐? 이걸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춘천신사를 도서관으로 개관한다는 기사가 1946년 3월 7일자 기사에 나오는데요. 독립선언 기념일날 개관했어요. 3월 1일날. 이게 이제 소양학술연구회라는 단체가 노력을 해서 했다는 건데, 이 당시에 소양학술연구회라는 단체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기록을 찾아봐도 없어요. 일본인들이 기록 철저하게 남기거든요. 근데 이 유령의 단체인 거죠. 아니면 급조된 단체거나 이 단체에 의해서 춘천신사를 도서관으로 만들자 이런 운동이 벌어졌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승신식이 11월 때까지 늦춰졌던 거고요. 또 한 가지 사례를 보면 그 이후에 이렇게 이제 전시회도 하고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저게 지금 앞에 보이는 건물이 춘천신사의 본전이나 저거는 이제 배전이라고 해서 절하는 곳이거든요. 저 건물 뒤에 이제 본전이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의 세종호텔 맨 중앙이 되는 거죠. 이런 전시회 같은 걸 하면서 이걸 철거할 수 없게 계속해서 작업을 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춘천신사 자리는 분명히 강원도 땅입니다. 일제강점기에서도 그랬고 광복 이후에도 그랬고요. 자, 근데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3년이 지난 1956년 9월 달에 춘천에서 강원관광합자회사라는 회사가 생겨요. 이 회사를 만든 주류 세력들은 누구냐면 첫 번째 도지사, 그 다음에 번영회장 이런 사람들이겠죠. 춘천에 호텔이 없으니까 신사의 건물을 이용해서
호텔을 하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호텔을 들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강원도 소유의 건물이었었던 것들이 민간에 넘어가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되죠. 56년 9월 달에 설립된 강원관광 주식회사는 조금 운영을 하다가 1961년에 이제 세종호텔, 이쪽 세종재단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1962년 6월 25일 날 호텔 건립공사를 착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은 해 9월 25일 날 준공을 해서 이게 3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건물을 다 새로 짓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 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건, 아까 우리가 사진에서 봤던 신사의 배전을 헐어내고 이제 2층 건물을 짓는 거 외에 나머지 건물들은 그대로 살린 거죠. 결국은 신사의 의식전이라든가 신사의 사무실 이런 것들은 그대로 남아있었던 겁니다. 춘천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세종호텔 밑에 빠친구 있었다는 이야기 많이 하셔요. 그 자리가 바로 신사의 사무실 자리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죠. 그거 얼마 전까지 있었거든요. 자, 이 도면을 보시면 이건 토지 대장인데요. 뭐 화면상으로 보시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 토지 대장을 보면 지금 현재 세종호텔 땅이 언제 민간으로 넘어가냐면 1963년에 넘어가요. 63년 11월 달에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세종호텔은 강원도 땅에다 호텔을 짓는 거예요. 자기 땅에다 짓는 게 아니고. 강원도가 왜 이걸 넘겨줬는지 밝혀야 되는데 못 밝힙니다. 저희가 이제 정보공개 요청을 해서 이거를, 그러면 강원도가 세종호텔을 넘겨줄 때 분명히 매각한 서류가 있을 거 아니냐, 아니면 뭐 증여했다거나 해도 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안 나와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춘천신사가 지금까지 버티게 되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 이거죠. 결국은 우리 일제강점기의 춘천을 쭉 돌아보면 춘천에서 제대로 신일잔재를 청산한 적이 있느냐, 이런 의문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아마 어르신들이 현재 사시면서도 전혀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아마 들으시는 경우들이 꽤 있을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 왜 강원도 땅이었고 조선의 이궁이 있던 땅을 갖다가 민간에 넘겨줬으며 그 넘겨준 사유는 뭐냐, 이런 것도 없이 이유도 없이 넘겨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되짚어봐야 되는 거죠. 지금 강원도가 도청을 옮기고 나서 그 자리를 옮기게 되면 춘천시는 그 자리에다 이궁을 복원하겠다고 합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이어받아서 갈 수는 없죠.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이궁이라는 이 시설물을 갖고 있는 데는 전국에 몇 군데 안 되거든요. 이미 수원은 화성 행궁을 완전 복원을 했죠. 지금 북한산에 행궁이 있었는데 이거는 복원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춘천 이궁이 굉장히 중요한 건물 중에 하나죠. 그러면 이거는 충분히 복원해서 우리가 보존할 가치도 있고, 이게 복원되면 수원의 화성 행궁의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거기에 보면 뭐 마차를 타고 이제 이 도는 코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거든요. 전시회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춘천의 어떤 관광적인 측면, 여러 가지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간다고 보는데, 그 전에 우리가 과거에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저희가 역사 강의라고 우리가 못 들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진짜 마지막이라도 한번 더 들어보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춘천의 어떤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그동안 일제강점기에 어떤 일이 있었고, 일제가 신사를 통해서 어떻게 춘천 이궁을 말살시키려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개략적으로만 훑어봤지만, 이런 것들을 좀 더 어르신들 생각하시면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정신을 똑바로 좀 세우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과거에 청산하지 못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부분인데요. 춘천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일본의 잔해를 청산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